2025년 7월 27일 일요일 돈다방 미쓰리 시작하겠습니다. 자, 대한민국 코스피 시장은 3,200포인트를 돌파한 이후에 안착하고 싶은 마음은 굴뚝 같으나 지수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은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장이 나름 굉장히 강한 증시다 보니 코스피 일봉 차트를 보면 그냥 좀 지루하지만 옆으로 이렇게 횡보하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고요. 그리해서 돈다방 미쓰리 방송은 어찌 보면 일요일 방송이 한 주 동안의 모든 이야기를 전망도 하고 제시도 하고 리스크 관리도 하고 이렇게 그냥 일요일 방송이 굉장히 중요해졌습니다. 물론 이것도 이제 오래가진 않을 거예요. 분명히 주식시장은 뉴욕 증시든 대한민국 주식시장이든 방향을 정하려고 할 겁니다. 지금은 워낙 많은 이슈 그리고 큰 이슈들도 있고 보여주지 않는 이슈들도 있다 보니 조심하면서 흥분하지 않고 즐기면서 그래도 불안해하면서 약간 굉장히 복잡한 심리가 지금 주식시장에 녹아들고 있습니다. 주식시장이요. 공포감이 심하게 작동이 되면 아래쪽으로 계속 빠지고 움직이겠죠. 주식시장이 흥분 모드면 위쪽으로 계속 가겠죠. 그런데 위에서 누르는 힘과 아래에서 밀어 올리는 힘이 비등비등 하다 보니 그러니까 어떤 불안감도 있고 흥분 모드도 있고 공포감도 있지만 기대감도 있는 이러한 50대 50 정도의 비율로 팽팽한 지금 기싸움을 하다 보니 지수 자체가 옆으로 이렇게 횡보하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는 겁니다. 자, 오늘 돈다방 미쓰리 7월의 마지막 주이자 8월 첫날을 포함한 7월 28일부터 8월 1일 코스피 뉴욕 증시 그림을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국내 증시와 뉴욕 증시 한 주 동안의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 제가 자료들을 쭉 뽑아서 정리를 해본 결과 국내 증시와 뉴욕 증시 공통적으로 전문가들이 제시하고 있는 단어는 변동성입니다. 제가 어제 방송에서 8월달 주식시장은 7월달 대비 굉장히 버라이어티 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전문가들은 그 버라이어티함을 7월 마지막 주에는 살짝 변동성이라는 표현으로 주식시장을 설명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다가오는 한 주 동안에 보여질 변동성이든 아니면 또 약간 살짝의 지루함이든 잘 모르겠습니다만 8월 내내 아마 주식시장은 7월 달보다는 굉장히 버라이어티 할 것이다 라는 저의 시황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자, 지난주 금요일 코스피는 3,196포인트로 마감을 했고요. 5포인트로 상승 마감했습니다. 3,200포인트를 찍었고 3,200포인트에 안착할 수 있었으나 아쉽게도 3,200포인트를 지키지 못하고 3,196포인트로 끝났고요. 뉴욕 증시가 상승 마감을 하다 보니 대한민국 주식시장은 또 3,200포인트에서 시작을 하려고 할 겁니다. 물론 다가오는 한 주 동안은 수많은 이벤트가 예정되어 있고 특히 현지 시간으로 7월 27일 유럽과 미국의 무역 협상이 진행되고 그 발표가 보여질 시간이 대한민국 주식시장이 진행되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 결과에 따라 내일 코스피는 하락 출발을 할 수 있고 상승 출발을 할 수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지금 심리로는 투자자들의 심리는 3,200포인트를 찍고 안착하고 싶은 욕망이 굉장히 크게 작용하고 있는 겁니다. 미쓰리 그게 무슨 소리야? 라고 궁금해하시면 간단하게 이렇게 설명해 드릴게요. 우리가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이 원하는 게 있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면 나는 이제 집을 사고 싶어. 그런데 현실은 그게 안 되잖아요.
나는 매월 나가는 월세가 좀 부담스러우니까 월세를 좀 줄이고 싶어 라는 욕구는 굉장히 큽니다. 그게 저의 어찌 보면 꿈이자 욕망이자 욕구인데 현실은 그렇지 않잖아요. 그것처럼 지금 시장에 참여하고 있는 투자자들은 3,200포인트 안착하고 싶고 계속 지키고 싶고 하는 욕망은 가득하지만 실질적으로 지금 시장은 그렇지 않다. 계속 욕망을 누르면서 3,200포인트 종가 기준으로 아직 꿈도 꾸지 마. 장중에 찍었다고 그게 유지될 거라고 생각하지 마. 이런 현실 자각을 계속 주식시장은 시켜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식시장이 그렇다고 또 나쁜 건 아니에요. 자, 7월 28일부터 8월 1일 NH투자증권이 예상하고 있는 코스피 예상 밴드 2,950에서 3,250포인트입니다. 한 주 동안의 코스피 밴드가 어마어마하죠. 2,950에서 3,250포인트. 굉장히 변동폭이 클 것이라는 것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꼭 반드시 한 주 동안에 3,000을 깨고 2,950을 갈 거고 또 올라가면 3,250을 갈 거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 이렇게 코스피 예상 밴드를 제시한 증권사의 생각은 변동성을 보일 것이니 3,000 정도는 깰 수 있다. 그리고 위로 올라가고 싶지만 여러 가지 지금 남아있는 이벤트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다. 거기에다가 단기 상승에 대한 피로감도 있다. 그래서 한 3,250 정도를 더 이상 뚫기에는 무리가 있고 그리고 만약에 장중에 3,000을 깬다면 2,950까지 간다면 지금 주식시장의 대기 자금이 여유롭기 때문에 대기 자금으로 주식시장을 든든하게 지켜줄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 이 코스피 예상 밴드를 제시한 겁니다. 자, 상승 요인으로는요. 지금 말씀드린 대로 대기 자금이 유입되고 있다. 그리고 AI 관련 수급 흐름이 나쁘지 않다라는 거고요. 하락 요인으로는 FOMC 결과에 대한 실망 가능성. FOMC는요. 지금 7월달 금리 동결을 거의 기정사실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실망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FOMC 회의 결과 이후에 결론을 낸 다음에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기자회견을 할 텐데 과연 기자회견에서 투자자들이 시장이 원하고 있는 9월달의 금리 인하에 대한 어떤 멘트를 해줄 것인가? 만약에 그 멘트가 나오지 않으면 실망감 커질 수 있다는 거죠. 거기에다가 대한민국 세법 개정안은요, 실질적으로 그렇게 증시에 영향을 끼치지는 않을 겁니다. 그리고 관세 협상에 대한 지연이 주식시장의 하락 요인으로 정해져 있고요. 자, 증권사 의견을 좀 들어보면 대신증권은 한국과 무역 협상을 하기로 했던 베센트 장관이 7월 28일부터 7월 29일 중국과 회담이 예정되어 있다. 한미 관세 협상 결과가 도출되지 못할 경우 국내 증시는 불안 심리와 변동성 확대가 커질 것이다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NH투자증권 같은 경우는요. 관세 불확실성이 지속된다는 점에서 수출주는 좀 부담 요인이 있지만 지금 소비 쿠폰 관련돼서 소상공인이 아이고 좀 기대된다라는 기대감을 보여주고 있고 그렇게 내수가 활성화 되겠죠, 당연히. 그죠? 대형 마트는 쓰지 못하고 소상공인 이런 그 재래시장 같은 데서 자금이 돌다 보니 이게 마중물 역할을 하면서 내수를 좀 회복시키는 어떤 기대감이 반영될 수 있기 때문에 주식시장은 수출주는 부담이 될 수 있지만 국내 소비 관련주는 좀 괜찮을 것 같다라고 NH투자증권은 보고 있습니다. 자, 국내 증시는요. 3,200포인트 부근에서 상승세를 멈출 가능성이 크다. 한 주 동안입니다. 방향성 잡기 굉장히 어려운 한 주가 될 것이다. 라고 증권사들 의견은 이렇게 변동성이라는 단어를 내세워서 수출주보다는 내수주 그리고 FOMC 회의 결과 이후에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기자회견 그리고 관세 협상 이런 부분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뉴욕 증시로 가볼게요. 대한민국 주식시장의 7월 말 한 주 동안의 빅 이벤트는 지금 미국과의 관세 협상을 어떻게 할 것이냐. 지난번에 수년 됐는데 과연 언제 할 것이냐. 이런 부분에 있어서 가장 큰 이벤트로 부각이 됐습니다만 미국은 뉴욕 증시는 다가오는 한 주 동안 어마어마한 이벤트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굵직한 이벤트를 앞두고 뉴욕 증시도 큰 변동성을 예상하고 있다. 자꾸요. 전문가들이 큰 변동성 경계라는 단어를 내세우는 이유는 뭐냐면 이벤트가 많아서 변동성이 커질 수 있다는 것도 있지만 다른 면에서는요. 국내 증시나 뉴욕 증시나 굉장히 지금 높이 올라와 있는 구간이다 보니 제가 예전에 그런 얘기 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1층에서 떨어지면 잘 떨어지면 멀쩡하고 살짝 잘못 떨어지면 발목전도 삐뜩하고 뭐 이렇게 땅바닥에 긁혀서 상처 정도 날 정도지만 층수가 높이 올라갈 때마다 떨어질 때 그 중력의 법칙에 더 상처가 크다라는 이야기를 해드렸죠. 높은 구간에 와 있다 보니 어떤 악재가 살짝 노출만 돼도 그 악재로 인해서 변동성이 커질 것이다 라고 보고 있는 이유입니다. 즉 애널리스트들이 국내 증시나 뉴욕 증시 변동성이 커질 거예요 라고 예상하는 이유는 이벤트도 많지만 지금 가파르게 상승했기 때문에 높은 구간에서의 어떤 불안한 심리도 작용이 됐다라는 거죠. 자, 이슈 체크를 해보면 얼마나 뉴욕 증시에 굵직한 이벤트가 많은가 보면요. 일단 7월 FOMC 회의에서 기준금리 동결 기정사실화되고 있는데 문제는 기정사실화된 금리 동결 이후에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과연 비둘기처럼 구구구구구구 하면서 금리 인하 가능성을 보여줄 것인가. 아니면 트럼프가 나를 자르라 그래? 한번 해볼 테면 해봐라. 네가 원하는 대로 해주는지 보자. 지금 인플레이션 지표가 상승하는데 나보고 금리 인하라고 이 트럼프 미친놈아? 라는 심리를 작동시켜서 금리 인하 멘트를 하지 않을 경우 그것도 큰 이벤트의 첫 번째 포함이 되고요. 두 번째는요. 주요 경제 지표가 발표가 되는데 매월 마지막 주와 그 다음 주 첫날이 포함이 된 약간 특별한 한 주고요. 제가 특별하다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7월 달 미국의 노동부 고용지표가 발표되는 날이 8월 1일입니다. 그러니까 7월 마지막 주에 인플레이션 지표인 개인 소비 지출이 발표가 되고 그 주에 7월 달 미국의 고용지표가 발표가 되는 거죠. 굉장히 중요한 경제 지표들이 큰 녀석들이 두 개가 꽉 포진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매그니피센트 7이라는 실적 발표가 예정되어 있고요. 그리고 트럼프가 전 세계에 제시한 관세 유예 마감 시간도 8월 1일로 눈앞에 와 있습니다. 굉장히 큰 이벤트들인 거죠. 그러니까 대한민국 주식시장은요. 만약에 미국과 한국이 관세 협상을 잘 맺었다. 근데요. 관세 협상을 잘 맺어도 이번에 일본이랑 미국이랑 협상을 한 걸 보면 미국이 많이 퍼줬단 말이에요. 그래서 미국이 굉장히 유리한 관세 협상을 일본과 했기 때문에 대한민국에게는 또 악재다 이렇게 보는 분들도 계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대한민국은 이번 주에 가장 큰 이벤트인 미국과의 관세 협상으로 주식시장이 막 움직이려고 하면, 즉 다시 얘기해서 미국과 관세 협상이 잘 됐어요. 그래서 와 이제 뭔가 불확실성이 해소됐고 이제 큰 숙제했어. 그리고 대한민국 주식시장이 막 올라가려고 하면 딱 고개를 돌려 미국을 봤더니 미국이 엉망진창이 될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대한민국 주식시장은요, 어쩌면 대한민국 주식시장뿐만 아니라 글로벌 증시는 뉴욕 증시를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예전에 한참 중국이 막 성장하고 그때는요, 오히려 시장의 관점이 중국으로 가다 보니 미국이 문 지랄 연병 발광을 해도 관심이 없었어요. 오로지 투자자들은 중국의 경제 성장률 2자리가 되느냐 어쩌느냐 뭐 여기만 관심을 가졌었거든요. 그때는 중국의 경제 성장이 너무 가파르게 크게 성장하다 보니까 오히려 그쪽에 기대서 글로벌 증시가 중국을 바라보고 갔는데 지금은 다시 미국으로 관심이 돌아왔습니다. 대한민국 주식시장도 뉴욕 증시 눈치를 안 볼 수가 없는 상태. 뭐 그거는 그냥 냉정하게 글로벌 자금을 쥐고 있는 월가가 뉴욕에 있고 저는 미국이 굉장히 올드해졌다. 약간 후져졌다. 라고 생각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자가 망해도 3년 간다고 역시 미국의 힘을 무시할 수 없고 특히 주식시장에 대한 어떤 의존도는 여전히 뉴욕 증시가 셉니다. 이건 인정해야 될 것 같아요. 자, 다가오는 한 주 동안 뉴욕 증시에서 발표되는 경제 지표를 보면은 7월 28일 월요일은요, 경제 지표는 없습니다. 그러나 폰데어라이언과 미국의 무역 협상이 현지 시간 7월 27일 진행이 될 거기 때문에 우리나라 시간 월요일에 그 결과가 발표될 가능성이 있죠. 7월 28일 월요일은 미국의 경제 지표에 관심을 갖기보다는 유럽과 미국이 관세 협상을 어떻게 하느냐가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가 될 것 같고요. 7월 29일 화요일에는요. 미국의 6월달 도매재고, 5월달 주택가격지수, 6월달 구인 이직 보고서, 그리고 7월달 컨퍼런스 보드 소비자 신뢰 지수가 발표가 됩니다. 그리고 7월 30일 수요일은 미국의 2분기 GDP 성장률이 발표가 되고 미국의 ADP 민간 고용 지표가 발표가 됩니다. 지난달에 굉장히 안 좋게 나왔죠. ADP 민간 고용 지표가 굉장히 후지게 나왔는데 그나마 노동부의 고용 지표가 예상보다 잘 나왔다. 미국 경제 뭐 그냥 봐줄만 하다. 이렇게 해석됐던 게 바로 7월 고용 지표에 대한 그 당시 분위기였습니다. 그리고 6월달 잠정주택 판매, 7월달 FOMC 회의 결정이 발표가 되죠. 그러니까 7월 28일 월요일은 경제지표는 없지만 유럽연합과 미국의 관세 협상에 대한 결과가 증시에 반영될 거고 7월 29일 화요일은요. 월요일날 뉴욕 증시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아마 7월 29일 화요일은 이런 멘트가 나올 가능성이 있어요. FOMC 7월달 회의를 앞두고 경계감에 어떻게 됐다. 뭐 관망세에 어떻게 됐다. 이런 멘트가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7월 28일 날 미국과 중국의 무역 협상도 예정이 되어 있으니까 그 부분도 참조하시고요. 자, 그리고 7월 31일 목요일은요. 목요일이니까 주간 신규 실업상 청구 건수. 그리고 6월달 개인 소비 지출 가격 지수가 발표가 되는데 문제는 뭐냐? 5월달 개인 소비 지출은 전월 대비 0.14% 상승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6월달 개인 소비 지출 가격 지수 예상치는 5월달의 0.14에 비해 6월달은 0.31% 상승 예상이 되다 보니 인플레이션 지표가 5월보다 6월에 상승될 것 같다라고 예측되고 있는 거죠. 하물며 지금 전월 대비 상승폭이 2배 이상입니다. 5월 달엔 0.14, 지금 6월 달에 예상치가 0.31이니까 2배에 넘어가는 거죠. 그리고 전년 동월 대비 개인 소비 지출도 5월에는 2.3% 상승했는데 6월에는 2.4%로 0.1% 상승될 거라고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8월 1일 7월달 비농업자 고용자 지수가 발표가 될 건데 11만 5천 명 증가 예상, 실업률은 4.1에서 4.2로 상승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다가오는 한 주 동안 여러분들이 얼마나 정신없을지 대충 좀 느낌이 오시죠? 월요일 날 우리가 주식시장을 시작하고 있는데 3,200을 찍고 시작할지 아니면 마이너스로 시작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장중에 유럽연합과 미국의 관세 협상에 대한 결과 나올 거고 그리고 7월 30일 날은 ADP 민간고용지표 미국의 2분기 경제성장률 거기에다가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지금 예상되고 있는 금리 동결 그리고 기자회견에서 과연 뭐라고 할 것인가 경계심이 커질 것이고요. 목요일 날은 개인 소비 지출이 발표될 건데 지금 예상으로는 5월 대비 모두 전월 대비 전년 대비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니 인플레이션 지표가 다시 상승될 거라는 불안감이 만들어질 수 있는 거죠. 거기에다가 8월 1일 금요일 7월 달 비농업자 고용지수가 발표가 되는데 지금 예상이 11만 5천인데요. 11만 5천은 절대 고용이 좋다고 얘기할 수 없습니다. 진짜 미국이 고용 좋아요. 저 대한민국의 미쓰리가 뭐 미국 경제 안 좋다고 하는데 웃기지 마. 다른 경제 지표는 다 경기 위축 구간이잖아. 그런데 고용 지표는 좋다라고 주장했던 때 그 당시 고용 지표는 비농업자 고용자 지수가 최소 18만 19만 나왔을 때입니다. 그런데 지금 예상치가 11만 5천 명밖에 안 돼요. 그러니 지금 고용은 상당히 좋지 않다. 고용만 안 좋냐? PMI 지표 같은 거 다 안 좋다고 말씀드렸어요. 자, 그리고 여기에다가 7월 30일 수요일 날은요. 마이크로소프트 메타가 실적 발표. 7월 31일 날은 애플과 아마존이 실적 발표. 여기에다가 관세 협상. 7월 27일은 유럽연합과 7월 28일 이후에는 미국과 중국 그리고 8월 1일 앞두고는 대한민국과 미국의 관세 협상. 정신없는 한 주가 지나갈 거라고 예상됩니다. 돈다방 미쓰리는 다가오는 한 주는요. 워낙 굵직한 이슈들이 많으니까 그렇게 증시가 크게 반응하지 않으면은 다행이지만 지금 뉴욕 증시나 국내 증시나 큰 변동성이 예상된다고 하니 변동성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불안해하실 수 있는 상황이 벌어지면 돈다방 미쓰리는 예전처럼 조금 더 집중해서 여러분들의 멘탈을 잡아드리는 시간으로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덥습니다. 예, 저 조금 전에 잠깐 쓰레기 버려 나갔다가 정말 마른 오징어 될 뻔했어요. 너무 건조하고 뜨겁고 밖에서 활동하시는 모든 분들 정말 건강 걱정되고 밖에 있는 길고양이들 시골 어딘가 묶여있는 강아지들 그냥 모든 생명체들이 다 불쌍한 시간입니다. 빨리 이 뜨거운 여름이 좀 지나갔으면 좋겠네요. 여러분들 건강관리 잘 하시고요. 저는 다음 방송에서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